네, 여야 싱크탱크 부원장들과 함께하는 부부 토론 시간입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정치권도 강타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파문,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터라 충격이 더 큰데요. 미투 운동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토론해 보겠습니다.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여의도연구원 이동호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제 저녁에 소식을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김현성 부원장님 많이 네. 놀라셨죠? 우리 국민 모두가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기대를 갖고 있었던 정치인이었고 저도 사실 참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긴급 최고위원을 열어서 바로 제명 조치를 했고 아무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실망을 시켜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선거 목전에 두고 이런 일 벌어져서 더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의 유불리는 지금 차치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지금 선거의 유불리를 저희가 막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송구하다. 이런 상황 앞에서 정말 좀 뭔가 엄숙하게 어떤 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어떻게 이후에 어떤 가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호 부원장님. 자유한국당 공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번 파문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우선 지금 이 문제가 정치적 공세를 떠나서 한 유력한 정치인이 그리고 상당히 어쨌든 지난 대선 때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여야를 넘나들어서요. 그런 정치인이 어떤 그 자신의 권력의 나름대로 일종의 오만이거든요. 권력에 취해서 그 약한 대상을 괴롭혔다,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문제인데 전 이런 면에서는 참 보면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오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 정치계 전체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오만해진다는 것은 항상 그 권력을 남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액턴경의 이야기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권력은 오만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경고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게 어쨌든 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네. 안 전 지사 성폭행이 최근 일이라서 형사처벌이 일단 불가피해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특검 실시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현성 부원장님 특검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게 어떤 뭔가 권력층의 문제,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할 법한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체제 안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희정 지사가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서 이 검찰 조직에 조사를 믿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검찰의 조사를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권력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조금 더 어떤 강한 조사가 필요하죠. 네. 이동호 부원장님 특검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전매 특허 아닙니까? 얼핏하면 지난 야당 시절에 우리가 하면 특검하자고 아주 난리였죠. 이제는 또 와가지고 입장이 바뀌니까 또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고 참 보면 격세지감입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실이 예를 들면 과거에 다른 일은 없었는가 또 어떤 또 다른 살인은 없는가 또 당한 사람은 없는가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을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래서 어떻게 그 사태들이 진행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전해야지 우선 특검부터 그냥 정치 공세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안 전 지사 파문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동호 부원장님 그동안 여당의 유리한 구도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거는 그 경제적 문제가 가장 우선이었거든요. 경제. 사람들의 삶의 문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 삶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가장 큰 문제고 이 가십성 기사는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달 이상 못 끌 겁니다. 그러나 운동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게 충청도라는 지역에 지사를 했고 또
또 그 사람이 여권의 한 축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맥락이 있는 사람들 아직도 여기저기 출마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은 나름대로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원래 이 문제보다 훨씬 우리 국민의 삶이 무엇인가 예. 여기에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략을 수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김현성 부원장님,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번 사안이 아마 국민들에게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당으로 지지가 이어지기보다는 예. 좀 무당층이 상당히 많아지는.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투표장에 가지 않고 투표에서 뭐 하나라는 뭐 이런 어떤 정치의 혐오, 네. 정치에 대한 어떤 좀 배타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예. 마찬가지로 안희정 지사, 안희상 지사와 함께 정치를 해왔던 그룹들이 네. 상당히 어떤 타격을 입는 거는 불가피할 것이다. 네. 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어찌됐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엄격하게 네. 처리를 하고 선거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어떤 생각을 최대한 존중하고 네. 그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주는 이런 예.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정치 공작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동호 부원장님, 자유한국당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미투 인사가 많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로 보시는 겁니까? 우선 정권 차원보다는 이 문제를 좀 뭐 공작설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 공작할 능력이 있으면 지난번 정권 안 뺏겼습니다. 아. 네?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그건 그렇게 보는 시각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그 세칭자 진보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도덕성, 정의감 이런 것들 시대 정신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이들이 어쨌든 지금 잘못된 행실이 하나하나 드러지면 하나같이 지금 원래는 제가 알기에는 무슨 그 검사장 그 예. 검사로 시작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그 노리고 있다가 그게 이제 퍼지면서 미투 운동이 퍼지면서 지금 현재 이제 그동안 예를 들면 남들 보기에 야 그래도 예. 뭐 상당히 공경받고 추앙받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진문명도 소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적어도 정치라는 것을 되돌아가 보고 네. 그다음에 우리 사람을 좀 되돌아보면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나 실수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뭔가 자신이 도덕과 정의감과 그다음에 어떤 우월성을 독점한다는 그건 문제 있어요. 네. 저는 그런 태도들이 오히려 사람의 이중적 태도를 훨씬 더 가중시키지 않나. 대중 앞에 보이는 모습의 자기와 네. 그다음에 내면적 자기와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속에서 갈등하는 게 현실적인 인간인데 네. 그렇지 않고 어떤 도덕성을 자임한다면 그건 문제의 출발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러면 말씀이시죠? 인간성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예를 들면 나름대로 진보 세력들이라고 세칭 이야기 되는 그 사람들이 네. 실제 이번 계기를 비해서 실제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김현성 부원장님, 미투 운동을 정치와 결부시켜서 보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걸 공작이나 음모로 보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주는 거다. 피해자들이 어떤 얼마나 이 얘기를 듣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심을 갈 거다. 이것 자체가 2차 피해다. 그래서 네. 그런 말씀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서로가. 예. 그리고 야당의 홍준표 대표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제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이거 네.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소지가. 아유, 전 그 사람 미투를 자기 고백한 거 아닙니까? 동물 흥분제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건 자기가 그리고 한게 유효연 아니죠. 씨에 이게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는데 여러 그건 가지 자기가 한 게 아니죠. 네. 아니, 아무튼 원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미투를 자기 고백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 문제는 여야가 전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국민이 변했다. 네. 국민이 절대로 이제 자존감이 커졌다. 국민의 자존감이 커졌고 누구도 자기 존엄을 해치는 예. 어떤 권위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용서하지 않는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변한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그렇게 읽지 못한 일종의 그 문맹,
있다면 민맹이 있는 거죠. 네. 국민을 모르는 민맹의 정치가 만드는 정말로 나쁜 결과다라고 봅니다. 네, 부부토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파문 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코드 음악 듣고 다음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함께하는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주제가 주제인지라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했는데 이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4월 말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열기로 했고요. 북한이 비핵화 의지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동호 부원장님. 예.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 밝혔어요. 이 정도면 성과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합의문을 보니까 어떤 의지를 밝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자의 노동신문에서는 우리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이미 노동당의 발표가 났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 내용을 보면 몇 가지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거지 비핵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확답은 아니었다. 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그동안 북한의 주장에서 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예. 그다음에 무슨 그것이 보장된다면이라고 했습니다. 전제 조건을 달았죠. 예. 그러나 이게 보세요. 체제 안전은 본인 체제를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지금 그동안 북한 핵을 개발하면서 한국과 예를 들면 미국의 예. 위협 때문에 본인이 자유화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네. 역으로 위협해온 건 북한이었습니다. 자신의 핵을 개발할 논리들을 가지고 억지로 있지도 않은 대한민국과 예를 들면 지금 그 미국이 자신의 나라를 위협한다 그랬는데 네.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은 민주국가가 다른 나라를 공격한 사례가 선제 공격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적재적 위험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그러나 기속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왔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 없고 지금 오히려 다시 전제를 좀 자신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동호 반복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현성 부원장님, 북한이 근데 어쨌든 파격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특사단이? 그러니까 이제 전 이동호 부원장님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금 국제사회가 일정 정도 공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공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야당 쪽의 어떤 정치 공세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일단 트럼프조차도 이 남북에서 온 소식이 참 아주 좋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고 지켜보겠다고는 했습니다. 비핵화 대화 네.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뿌리면 안 되죠.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일단은 북한의 어떤 상당히 진전된 태도, 그러니까 뭐냐면 비핵화를 언급을 했어요. 일단 네. 예, 비핵화가 유훈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부터 있어왔던 비핵화는 유훈이다. 아니 그러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훈이면 안 해야지. 네. 유훈이라는 얘기는 김정일도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그 나름의 그 남 체제 안에서의 이유가 있던 건 어떻게든 부원장님도 아시는 거잖아요.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북한의 논리에 동의하는 건데 군사적 위협이 없다. 예. 사실은 지금 그동안 위협당한 건 한국과 국제사회였습니다. 이 부분 답변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의 남과 북이 있듯이 북한도 체제로서 인정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어떤 본인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기제로 지금 진전된 거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잠깐만 지금 얘기를 어떻게 좀 보면 말을 좀 돌리지 마시고요. 아니 돌리는 게 6.25 전쟁을 아니라 벌인 당사자는 북한이고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남침했잖아요. 전쟁을 벌인 당사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무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무슨 지금 그 외에 뭐 무장범위 침투 사건이랄지 네. 그 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그 연평도 포격,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 네. 그 다음에 박왕자 살해. 마찬가지로 계속 위협들은 북한이 해왔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한마디 얘기 없이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면 군사위협 북한이 해온 거예요. 적반하게 여기에 지금 동의하고 갔다는 거는 나는 그 문제를 당당히 따져야 된다고 근데 봐요. 이제 또 대화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그 부분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역대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의 그 입장도 분명히 하셨는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한 얘기는 뭐냐면 예.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다면 비핵화를 대화를 시작해 보겠다는 거지. 예. 그리고 거기다 전제 조건을 또 달면 군사의 위험이 없다면 군사의 위험은 가공입니다. 네. 사실로 있지도 않은 군사의 위험을 거는데 그럼 똑같이 어떤 조건을 건다면 그 예를 들면 그 대화나 그 회담은 언제라도 깨질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언제 무슨 마음이라도 먹으면 언제라도 네. 이것을 깨겠다는 의도하고 아무런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부원장님 입장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아예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화 자체가 무용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서로 간의 입장을 좀 적어도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진전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엄격하게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예 대화를 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핵에 관한 문제는 대화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수천만이 위협의 인질로 걸려 있는 문제고 그 한 방이 떨어지면 소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중요하고 힘든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논의하자라는 것까지 합의한 거고 트럼프조차도 미국조차도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겁니까? 미국이 지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열리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만 짧게 듣겠습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저는 이제 그 두 정상이 마주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 얘기도 하고 북미 간의 대화 얘기 그리고 저는 좀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 북미 수교나 북일 수교까지도 가면서 한반도의 평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어떤 이산 가족에 대한 인도적인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 번에 해결하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 간의 입장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 부원장님. 저는 우선 첫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명백한 핵위협 앞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어쨌든 이것을 탈출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핵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요. 그런 북한의 예를 들면 그런 피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용당했으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로 이 핵 문제는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동결이 아니라 그저 폐기로 명백하게 하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렇게 빨리 마무리를 해주셔서 낯설 정도로 감사하네요. 부부토론 지금까지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자리 0925번님께서 의견 주셨네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나요? 네, 스스로 심판하지 말라.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안희정 지사 파문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이 관건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일단 잘 끼워진 것 같네요. 근데 군산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공장 폐쇄를 통보받은 근로자들,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빠고 형제죠. 사측과 노조, 정부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열린 세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어떤 사랑조차 꿈도 못 꾸고 이내 널 그리고 또 원하고 난 네 이름만 부르짖는데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주면 우리 너무 사랑아 지난 날처럼 사랑하게 될까 그때의 맘과 똑같을까 계절처럼 돌고 돌아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기다리는 이에겐 사랑 말고 날게 없나 봐. 그 얼마나 고단한지 가늠도 못했었던 나 왜 못 보내느냐고 왜 우냐고